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렇게 또 천만 뉴스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일일 일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에게 전달코드 합니다.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주 별의별 소식들이 다 들리기 시작하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아. 지금 보니까 젠슨왕, 엔비디아 CEO잖아요. 젠슨왕의 말 한마디가 한국 증시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대요.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이 HBM하고 유리기판으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한층 더 깊숙이 파고들었던 SK 하이닉스하고 SKC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반면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급락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급락을 했다. 증권계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AI의 그 반도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등에서 위상이 더욱더 견고해지다 보니까 황 CEO의 발언이 그 발언의 시장이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보니까 SKC는 전장 대비 19.35% 올랐네요. 16만 1,600원 거래를 마쳤는데 이 YCK임 YCK임이 19.2%, 기가비스 10.28, 필옵틱스 7.86 이렇게 올랐어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해버린 거야. SK 그 최태원 그룹 회장이 전날에 CES 2025에서 황 CEO의 만남 후에 방금 팔고 왔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사한 영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유리기판은 AI 그 반도체 발전의 혁신을 가져다 줄 소재로 꼽혀요.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빨라집니다. 40%. 전력 소비하고 패키지 두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SKC 지분 70%를 보유한 앱솔릭스가 기술력이 경쟁사 대비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다죠. 세계 최초로 미국의 양산 공장을 준공을 해서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자율주행 차든 그 로봇이든 두뇌와 심장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요. 연산은 엔비디아의 그 AI 개발 플랫폼 쿠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해가지고 데이터들은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가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처럼 독자 생태계를 구축한 극소수 기업을 제외해서 AI 생태계는 이미 엔비디아의 종속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는 거죠. 이날은 SK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로부터 HBM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SK 하이닉스도 5.29% 급등을 합니다. 최 회장은 CES 행사에서 황 CEO와의 그 만남이죠. 만나가지고 최근에 그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황 CEO가 전날 HBM을 다시 설계한다고 평가한 삼성전자는 2.5% 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최 회장이 영역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결국 삼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 빠졌습니다. 그 황 CEO는 전날 CS 기자연설에서 GPU 신제품에서 마이크론의 D램만 사용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시장에서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회사 측은 하루 만에 황 CEO의 발언을 정정하면서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황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불똥은 양자 컴퓨터 종목으로 갑니다. 황 CEO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약 2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년. 장난 아니죠. 20년이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텐데. 하여튼 관련 종목들이 폭락을 해요.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로 분류되는 아톤, 전거래 대비 540원 하락해서 6,580원 거래 마쳤고, 이외에도 한국 첨단 소재 10.5% 하락했죠. 아이윈 플러스 마이너스 20.6% 곤두박질 칩니다. 양자 컴퓨터의 대표 제품과 서비스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관련주 주가는 대형 기술업체의 실적 발표나 행사에서 발언 등에 따라서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웃깁니다. 저 양반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출렁인다는 자체가 상당히 골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석 달째 지금 오만전자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전날 어닝 쇼크에도 3% 넘게 상승했죠, 삼성전자가. 근데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주목한 거는 올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3% 넘게 오른 등 예를 들어서 삼성의 6거래일간 상승률이 약 5%대입니다. 한때 5만원 선을 밑도는 등 지난해 1년간 3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시총 157조 원이 증발한 것과 다른 양상이죠. 이렇게 반등의 1등 공시는 외국인인데 지난해 12월 2조 1천억 원을 팔아가지고 하락을 주도했는데 이달에만 2,500억 원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에 못 미친 실적 발표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 것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가가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돼요.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16일 59,500원, 6만원 선이 무너진 이후 주가는 약 3개월간 5만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삼성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비를 보니까 PER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8.2배, 0.8배로의 역사적 저점이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가 이미 반영이 됐고 실적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부가치 메모리인 HBM 부분에서 경쟁사에 밀렸던 시장 점유율 역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는 거죠. 젠스랑 CEO는 삼성의 HBM 테스트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엔비디아의 납품 임박을 예고를 했어요. 그동안 없던 것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의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81조 7천억, 7조 원으로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요 변수로는 1,450원대로 형성된 높은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내 전국 불안과 트럼프 재침에 따른 무역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만전자 이제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조만간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반등의 날개를 한번 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냥 일방적인 생각인데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버티는 분이 나중에는 꼭 이길 겁니다. 우리가 막 8만 전자도 겪어봤고 9만 전자도 겪어봤고 했는데 그때가 참 좋은 날이었지만은 삼성이 좀 잘 경영했더라면은 실적이 좋았겠죠. 하지만은 그 큰 흐름에 제대로 타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같은 HBM 같은 이 고부가가치 이런 제품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데에서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큰 실패를 겪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겪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이닉스는 HBM 덕분에 지금 훨훨 날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